제77회 전산회계 시험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시험들은 모두 잘 보셨습니까? 지금 회계 1급 시험을 잠깐 확인해 보고 있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낮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 높은 정도의 난이도도 아니었는데 함정 문제가 곳곳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이 조금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문제 풀 때 힘들어하는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죠. 뭐가 틀렸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1급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간단했어요.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채무잔액은 다음과 같다. 수정 및 삭제를 하시오 라고 나왔죠. 두 가지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잔액이 외상매출금의 한국상사 거의 잔액이 1320이 아니고 320이 아니고 1320으로 수정이 돼야 됐네요. 그렇죠? 요것만 바꿔주시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지급금 계정에 아마 코끼리 상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어려울 게 없었어요. 그냥 입력만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 2번 문제요. 무형자산 계정을 추가 등록하시오. 그냥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하셔서 코드 230번 계정 과목 쓰시고 성격을 일반으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회계 2급 문제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틀린 거는 이제 자신의 손을 탓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건 이제 3번 문제입니다. 문제에 제시를 한 게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수정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여기를 전부 다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닌 경우도 간간히 있지만 대부분 다 그래요. 이건 어떻게 고치냐? 일단 가장 먼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자 수익이니까 수익하고 비용 계정은 손익계산서에서 고쳐야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셔서 이자 수익의 금액을 변경을 시켜 주십니다. 50만원으로 변경을 해요. 그럼 뭐가 줄어들어요? 당기순이익이 변경이 되겠죠. 자, 당기순이익이 변경이 되면은 다른 게 자동적으로 바뀌면 좋겠는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나 재무상태표가 스스로 바뀌질 않습니다. 수동으로 가서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죠. 손익계산서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서 뭘 바꿔요? 당기순이익을 변경을 해줍니다. 3천만원에서 2,550만원으로요. F6 누르셔도 돼요. 근데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변경이 됩니다. 요거를 바꿔주셔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셔서 2월 이익잉여금을 바꾸셔야 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2월 이익잉여금을 변경시켜 주셔야 됩니다. 요렇게까지 전부 다 해주셔야 이번 문제가 마무리됩니다. 요 문제 몇 번 시험 전부터 한 4회차, 5회차 전부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틀리셨다면은 아마 여기에 대한 공부가 좀 덜 돼 있으셨던 것 같고 조금 더 공부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문제 같아요. 다음 1번 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를 처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처분한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는 거, 여기 이제 처분하면서 처분 관련 부대 비용, 요거에 대한 내용을 안 풀어보신 분들은 이건 뭘까? 처분 관련해서 비용이 들었으니까 얘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나? 라고 하고 수수료 비용으로 처분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분을 할 때 비용이 들어간 것은 그냥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취득가액이 3천만원이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700만원이었대요. 각각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받은 금액부터 써야 되죠. 요거를 처분하면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25만원을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25만원. 그러면 차변이 2,700만원, 대변이 3,025만원. 그러면은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325만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1번 문제에서 어려운 건 여기 처분 관련 부대 비용 같아요.
자, 2번의 어려운 점. 2번 문제는요. 이자 비용의 자본화. 요거는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인 걸 이제 대부분 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짓고 있던 건물이 완공이 되었대요. 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거는 짓고 있는 건물이고, 일반적인 건물은 이제 완성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면은 짓고 있던 건물이 완성이 됐으면은 차변에 있던 건설 중인 자산을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주셔야겠죠. 그 작업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럼 대변으로 없앤 거 뭐로 바꿔줘야 돼요? 건물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차변의 건물,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는 거저였네요. 현금으로 기부했다 그러니까 차변에 기부금,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3년 상환 조건. 1년 상환 조건이 아니고 3년이네요. 그러면 장기가 되겠죠. 차입했으니까 장기 차입금. 받은 돈은 어디로 받았나 보니까 보통예금으로 받았네요. 차변에 보통예금 2억, 대변에 장기 차입금 2억. 장기 차입금에다가 거래처 쓰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이라고 나왔습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했다. 이게 예수금이죠. 모아뒀던 예수금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분개 문제를 풀 때 배당금이 나오면 회계 1급에선 대부분 배당금 수익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배당금 수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남의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배당금이 나오면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배당금 수익입니다. 근데 이 6번 문제는요. 우리 회사의 주식에 배당금이 나왔다라는 소리예요. 우리 회사 주식에서 배당이 발생을 했으면 우리가 남들한테 줘야겠죠. 그죠? 줘야 되는 분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분기가 돼야 됩니다. 요건 이제 자본 파트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에 조금 어려웠던 문제는 1번, 2번, 6번이 돼도 될 것 같습니다. 1번, 2번, 6번이요. 다음 메인 매출 전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원테크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340만원은 어음을 발행했고 나머지는 자기압수표로 지급하였다 라고 나왔네요. 개당 3,000원씩 2,000개를 구입했답니다. 총 600만원이죠. 근데 부가세가 별도니까 부가세 컴퓨터에 입력하면은 차변에 원재료 600만원, 대변에 차변에 부가세 대여금까지 이렇게 입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재료도 우리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써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어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매출 채권을 사용할 수 있고 매입 채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발행했을 때 지급 어음이 나오죠. 근데 어음을 발행한 거는 340, 660만원 중에서 340만 발행했으니까 320을 현금으로 발행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요.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아래 전자세금 계산서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유형은 10일 매출이 되겠네요. 우리 회사가 여기 있죠. 그렇죠? 우리 회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물건을 판게 되겠죠. 요거 아니어도 여기 문제에 판매한 거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판매한 걸 보니까 공급가액이 800만원, 세액이 80만원 있네요. 그쵸? 그래서 대변을 제품 매출 800, 부가세 예수금 80만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금액을 전부 다 뭐 외상으로 하거나 현금으로 한 게 아니고 330은 현금, 550은 외상으로 했네요. 그쵸? 그래서 차변을 현금 330만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550만원에 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간단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 외상 미수금이라고 나와 있다고 미수금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품 매출에는 미수금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의 답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2번은 딱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거래처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AI 스피커 한 대를 K마트에서 13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나왔네요. 거래처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물건을 샀대요. 세금계산서도 받았고 뭐 딱히 걸릴 게 없죠. 이거는 접대비. 근데 접대비인데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즉 오사 불공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마 해외에다가 거래를 했기 때문에 해외 접대비를 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딱히 오답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해외 접대비가 나온다면 이거는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접대비를 쓰신 분들은 일단 별표 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 143만원, 대변에 당좌예금 143만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4번 문제 볼게요. 미국 ABC사에다가 제품 100개, 단가 1000달러네요. 그쵸? 1000달러를 직접 수출하고 외상으로 했대요. 직접 수출 나왔으니까 유형은 16 수출이 되겠습니다. 영세율 구분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세율 구분.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제품이 100개에 단가가 1000이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요거 100개하고 1000달러만 곱해서 뭐 10만원을 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잘 보니까 여기 달러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거래처에 입력을 할 때, 장부에 입력을 할 때 달러는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달러는 원화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000원까지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1억, 대변에 제품 매출 1억 이런 식으로 분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는 틀린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많이 틀리셨을 것 같은 거는 이제 매입처에게 선물을 했으니까 접대비. 접대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불공이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불공을 쓰신 분들이 있겠고, 또 카드로 긁었네? 카드로 긁었어가지고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으니까 불공이 될 수가 없다. 카과로 해야지 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잘 보니까 옷을 샀어요. 옷은 면세 품목이죠. 카드로 옷을 샀다. 카드 과세가 아니고 카드 면세가 되겠죠. 한 가지 힌트가 더 있어요. 여기 물건을 사긴 샀는데 뒤에 부가세가 나와 있지 않았죠. 그렇죠? 부가세가 없다는 것은 면세 품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형이 카면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원재료 매입처 내가 물건을 구입하는 데니까 얘는 500번대 접대비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드로 긁었으니까 미지급금 쓰셔야 됩니다. 함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다가 꽃동산 하원 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회사는 꽃동산 화원이 아니고 BC 카드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5번 문제가 좀 함정이 많은 문제였어요.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용 차량인 포터를 구입을 했대요. 그리고 전자세금 예산서를 받았고 5,500만원은 보통예금,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부 6천만원 쓰면 부가세는 알아서 나오겠죠. 대변에 보통예금 5,500, 미지급금 1,10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함정이 하나 정도 있었네요. 함정이라기보다는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죠. 그럼 일반 분계에서 3개, 메인 매출 전표에서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금이 있었답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한 거래요. 부가가치세를 회계 처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회계 처리라는 것은 부가세 예수금, 즉 매출세액,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을 상계 처리해서 우리 미지급세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는 소리죠. 자, 세금과 공과를 납부한 게 아니고 미지급 세금을 납부를 한 거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미지급 세금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지급 세금 분계를 아시면 좀 더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고, 만약에 그걸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6월 30일 날의 분계를 확인하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요건 딱히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쌍두 컴퓨터에 컴퓨터를 팔고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품 매출로 확인되었다라고 나오죠. 이건 뭔 소리예요? 상품 매출을 제품 매출로 변경해줘라 이 소리죠.
나머지 바꿀 것도 없네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제품 매출로 변경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류 수정은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오류 수정에서 틀리신 분들은 없을 것 같네요. 그 다음 결산 문제 한번 볼게요. 결산 문제는 조금 헷갈리는 거 한 문제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번부터 볼게요. 기말 시점 보관 중인 소모품은 43만원이래요.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자, 맨 처음에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자산 처리를 해야겠죠. 얼마만큼? 43만원만큼요. 그래서 차변이 소모품 43만원, 대변이 소모품비 43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문제요. 실제 현금 보유액은 85,500원, 정부상 금액은 7만원으로 가정한다. 기말 현재 차이금액 원인을 알 수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일단 실제가 장부보다 15,500원이 더 많네요. 그러니까 이익인데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뭐냐면은 현금가 부족을 쓰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문제에서 현금가 부족으로 처리했다는 소리가 없다는 거는 일반 분계 때 현금가 부족으로 처리를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일반 분계 때 처리를 안 하고 결산 분계 때 현금가 부족을 써버리면 현금가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 오히려 늘어나게 돼요. 우리는 결산 때 현금가 부족을 전부 없애기 위해서 분계를 하는 건데 역으로 현금가 부족이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 분계 때 현금가 부족으로 분계했다는 소리가 없게 되면 결산 때는 현금가 부족이 아니고 현금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이 현금, 대변이 잡이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3번 문제요. 이거는 딱히 어려울 거 없죠. 그냥 기말재고의 칸에다가 자동 결산에 입력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 문제의 어려운 문제는 2번이 있었겠네요. 그러면 마지막 조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의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제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좀 보여드리면서 하고 싶은데 아직 가다반만 나와서 확인을 제대로 못 해드립니다. 이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이만큼이네요. 문제지에다가 답 체크하신 분들은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문제요. 투자자산이래요. 투자자산. 원래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뭐 이런 것만 나오는데 특이하게 투자자산을 조회하라 라고 나왔네요.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재무상태표 들어가면 다 나와요.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전기말과 비교를 하래요. 왼쪽에다가 3월 31일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오른쪽에 또 전기말에 대한 금액이 뜹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나온 금액 그리고 왼쪽에 나온 금액 요거를 차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만원에서 9,120만원을 차감을 해서 930만원의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왔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왔을 때는 들어갔을 때 가장 편한 데는 이제 일개표 또는 월개표가 되겠죠. 월개표 보면은 한꺼번에 나오니까 조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지출된 계정 과목명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나오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이제 회계 1급에 대한 실무의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았는데 난이도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낮진 않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